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게 잠자리를 들면 이게 잠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자다가 이게 잠이 들어가면서 의식이 이렇게 나아지는 순간, 잠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낭떠러지를 떨어진다든가 발을 헛디뎌가 실족을 한다든가 그런 꿈인지 뭔지는 꿈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헛디디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깼다가 다시 잠이 드는데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최근에 와서도 좀 그런 게 사실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그전에도 종종 꾸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꿈인지 생신지. 예, 잠 들라는 찰나에 의식이 나아지면서 잠이 깊이 들어가는 찰나에 그때 항상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럴 때 놀래고 두렵고 이렇게 되겠죠? 그냥 떨어지면서 하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깨보면 잠이 깨면서 이게 이제 놀래면서 그때 생각에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체험인데 이 아상, 즉 몸뚱이에 대한 착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소멸이 될 때 그런 체험의 꿈이나 경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에도 내가 죽는다거나 죽음의 공포에 떨거나 이런 것은 아상이 죽는 그런 체험, 그런 경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얘기하면은 아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람직한 그런 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불안하죠 좀. 그래서 뭐 전생에 내가 어떤 나쁜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자꾸 현실에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두려우면서 자꾸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예전부터 좀 그런 증세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받쳐지는 게 있어요. 건강경을 읽고 받치는 행위를 해야만이 자기 몸뚱이 착이 받쳐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받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숙세에 닥든 어떤 선근 인연이 자기도 모르게 업장을 자꾸 받치게 됩니다. 받치게 되면서 아상이 죽죠. 아상이 소멸하게 되죠. 아마 그럴 때 그런 이제 꿈이나 그런 경계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아상이 죽고요. 좀 겸손해진다고 할까요? 자기 자신 겸손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화낼 일이 좀 적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오늘 새벽에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거사가 제가 오고 하는데 한 번도 가지 마야 뭐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이제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그 아들하고 부자간애가 별로 친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중간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아들하고 그런 걸 알면 좀 노력을 했어야지 구경만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번에 이제 아들이 뭐 시험 되고 이런 거 하면서도 직접
직접 한 번도 전화해갖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렇다 하면서 저보고 건강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가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한참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제가 또 그 사람 입장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좀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 제가 좀 노력을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도 그게 진심이 우러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내가 가지 마라 해도 갈 거니까 가라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가라는 소리를 듣고 오기는 왔는데 제가 공부를 좀 잘못했나 집에 가면 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며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 좀 염려도 되고 해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드리는 게 그분한테 좋은 일이 될까요? 아들하고 좀 소원한 부분을 제가 중간에서 좀 역할을 잘 그 사람 말로 하면은 제가 역할을 잘해서 아들하고 친하게끔 제가 해줬어야 되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 본인이 엄마하고는 아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전화가 오고 하면 저한테 오고 하니까 예, 아들하고만 속닥거리고 네. 근데 우선요, 아드님 관계는 관두고요. 이제 아드님하고 아버지 사이에 중간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법당에 나오시는 것은 아드님 일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카드르한테도 아들의 못마땅한 것을 법당에 못 가는 것으로 연관시키지 마라. 알다시피 내가 법당에 6개월 전부터 부지런히 나가서 마음도 편해졌고 당신 마음도 편해졌고 놀랄 정도로 주위에서 감탄할 정도로 아들의 일도 피고 사회 일도 피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마 법당에 다닌 난 공덕이라고 생각한다. 내 법당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자꾸 법당에 나감으로써 집안 일도 더 잘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당신을 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 법당에 나가는 뜻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 법당에 나감으로써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난 집안일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 법당에 나가는 것도 집안의 영구적인 평화, 근본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나는 집안에 아주 완전한 평화가 됐다라면 안 나가도 좋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우리 집안의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다. 완전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법당에 나가는 것이지 놀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면서 이제 법당에 나오는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깥으로도 잘 보면 법당에 나가서 손해본 거 별로 없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단지 혼자 밥해 드시는 게 조금 불만스럽겠죠. 근데 일생 동안 봉사했는데 이제 말년에 와서 일주일에 좀 나간다고 해서 그걸 불편해 하면은 그 법당에 나감으로써 생긴 이익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그렇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보살님이 아무리 근데 요런 건 좋습니다. 요렇게 가르치시는 건 좋아요. 이제 봉급을 첫 달 타서 돈을 가져오더라도 아버지한테는 안 주고 어머니한테만 줄 공사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하세요.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아마 나한테 줄 거다. 그렇지만 너는 봉급을 타고
먼저 나한테로 가져오는 이 버릇은 이게 좀 좋은 건 아니다. 먼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나한테 주게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안부 자주 하는 것은 고맙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하시면은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다. 이건 먼저 아버지한테도 좀 전화를 하고 그리고서는 엄마한테는 나중에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건 어렵지가 않죠. 그것만 잘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친한 이제 이런 집안은 맛있는 거 생기면요 남편보다도 먼저 자식한테 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마음속에 엄마는 나를 최고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 부분 어머니의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생기면은 아드님한테 먼저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남편이 좀 밉다 하더라도. 자, 먼저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가 주시거든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드님의 장래 교육으로 해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근데 보쌤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죠?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땠어? 아버지를 이제 하고 아버지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네, 물도 제가 꼭 쟁반에 맞춰서 이제 주는 버릇 하는 애들이 이제 딴 사람이 와도 쟁반에 맞춰서 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아지못하게 아드님은 엄마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보살님 마음속에도 그 남편보다는 자식이 더 마음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식의 교육으로 해서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보살님 마음속에는 아들님이 가장 우선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의 교육 또는 그 아들하고의 업보 해탈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부처님께 바치시고 겉으로는 물론 아버지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들한테 먼저 가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신 뒤에 아들한테 좀 냉정하게 대하시면서 아버지도 넌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아마 아버님께서도 아지못하게 저희는 나보다도 아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서운함이 아마 있었으니까 그런 불만을 표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어른한테도 잘 명심하겠다.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해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바깥어른을 좀 달래주시는 게 아드님을 위해서도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님이 그렇게 아주 집안을 전혀 안 돌보고 한눈으로 파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한테는 마음속으로는 아드님한테 더 정이 가고 바깥어른한테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드님의 교육으로 해서라도 그것은 보살님께서 힘써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갖다 하다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하시지만은 아드님의 버릇을 좀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제 얘기를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당에 가는 거는 가능한 대로 좀 양보하시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양보하면요 둘 양보라고 그래요. 둘 양보하면은 셋 양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꼼짝 못하게 할 공사는 있어요. 근데 용케 이제 언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댁에 들어가서는 바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잘 섬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처님 공부에 대해서만은 가능한 대로 양보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만이 바깥으로도 발심할 수가 있지 법당 일을 소홀히 해가면서 집안 일을 하면은요 바깥으로는 절대 발심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부처님한테 멀어지고 말합니다. 아드님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법당 일은 양보시지 않고 본인도 가지 말아 해도 갈 거니까 이러더니 나중에 가라 이러고 그래서 가라 소리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안 가, 아이 그래 미안해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담에 봐주지 않아요. 이제 더 이제 이틀 갈 거 하루 가라. 하루 갈 걸 2주마다 한 번씩 가라.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 3주마다 한 번씩 가라. 이게 업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잘 오세요. 근데 법당 가는 것만은 가능한 대로 법을 세우시고 양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